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전해드리는 주간 모니터링 결과 보고 위클리 포커스언입니다. 2월 둘째 주 모니터링 결과 모두 36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MBC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8건, YTN 4건, 평화방송 3건씩입니다. 이 가운데 편파와 왜곡 정도가 심한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지난 2월 1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기자가 위장 취업한 자신을 주인공으로 몰카를 찍으면서 어설프게 일하고 이를 지적하는 주변 반응을 부정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어떻게 입력하죠 이걸? 해결 안 되네. 해 같으네. 아니 해봤다가 아니라 교육. 아니 지금 무슨 때문에 이게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어쨌어요? 아니 찍어 들고 하셨어요. 다른 분이. 그거는 안 한 것 같아요. 아 얘도 해야지 그러면 식구가. 이건 다 내리냐. 기자가 잠입 취재하면서 제3자의 시각으로 현장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델로 현장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종의 함정 취재에 해당합니다. 음성 변조한 현장음에서 아유 오늘따라 왜 이러냐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자가 일부러 업무 지연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1년 MBC가 게임의 폭력성을 알아본다며 PC방 전원을 일부러 차단한 뒤 현장 반응을 유도한 사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난 2월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여야 영입 인재인 정치 신인들을 불러 설 연휴 민심을 인터뷰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엔 일반적인 질문을 한 반면 야당 측엔 정부 여당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며 편파적인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원은 좀 쭉 도셨습니까? 네, 제 지역구는 열심히 돌고 있고요. 네, 유권자들 만나 보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던가요? 그 정치 신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면서 그러니까 지역민들하고 막 쭉 악수하고 이런 거 처음이시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적응이 좀 되셨습니까? 빨리 지역구가 이제 정해져야 지역민을 돌고 어찌 본다면 어떤 그 여론이라고 할까 민심이라는 것들을 한번 좀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야당 출연자가 지역구가 정해지지 않아 지역 민심을 잘 모른다면 설 연휴 민심을 알아본다는 당초 취지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이는 출연 섭외부터 잘못됐거나 의도를 갖고 출연자를 선정한 것으로 출연자 불균형에 해당합니다. 이건 정치적 사건은 아니고 경찰에 대한 어떤 그 논란 중에 하나의 축이 고 이성균 씨. 특히 고 이성균 씨 마약 수사와 관련해 인천경찰청이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진행자는 마치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이미 무혐의 종결 처분한 것처럼 아무도 책임을 안 지던데요 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지던데요, 경찰에서. 지난 2월 10일과 11일 주말 동안 방송된 MBC 정치인사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슈를 다루면서 야당 패널이 우세한 가운데 토론 이슈로는 정부 여당의 문제를 주로 도마에 올리는 편파적인 진행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토론 프로그램 패널로 이틀 연속 야권은 2명인 반면 여권은 1명과 이른바 보수 참칭으로 불리는 장성철 패널 1명만 출연해 패널 구성 자체가 불공정한 선정입니다. 특히 정의당 패널은 국회 의석수나 여론 비중으로 봐서 고정 출연 1명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당 비판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의혹이 큽니다. 토론 이슈 역시 이틀 동안 정부 여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이슈는 총합 약 56분 이상 다룬 반면 민주당 내 최대 현안인 친명계와 친문, 비명계의 공천 갈등 등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단 6분 정도만 다루는 불공정한 편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시사 정보 프로그램은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과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난 2월 1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선거 캠프 인사가 징역형 받은 소식을 전하는 리포트를 뉴스 뒷부분 지역사별 뉴스가 진행되는 시간대에 배치해 지방에서는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방 시청자들의 시청자 주권을 박탈한 겁니다. 지난 2월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가 별거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관행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에 앞서 정치 신인을 얘기할 땐 방송에서 부적절한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렇게 또 뭐 영입 인재니 뭐니 바꿔놓잖아요. 4년 지나면 다 병신들 돼요. 요번에 또 뭐 스펙 좀 하고 뭐 이걸 가지고 온 일가가 파멸로 갔잖아요. 가족을. 별거 아니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주 무겁게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 예. 근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예. 저렇게까지 뭐 징역 몇 년씩에 온 가족이 다 저렇게 갈 만한 사안이었냐. 그리고 그 시절 그 입시제도화에서는 저랬던 사람들이 그 뭐 특목고인가 이런 데 다니는 집에서 할 수만 능력이 되면 되는 데까지 다 하던 관행이었다고 하는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외에도 감찰 무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정경심 씨 역시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유죄 확정됐음에도 입시 비리만으로 일가가 파멸됐다라는 허위사실로 범죄 혐의를 축소 왜곡한 것입니다. 지난 2월 12일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는 여야 패널을 출연시켜 선거 이슈들을 토론하면서 출연자 선정이 야권에 치우쳤을 뿐 아니라 패널이 허위사실까지 말하며 여당의 부정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교섭단체나 의석수 등 특별한 기준이나 설명 없이 사실상 여야 1대3으로 패널을 구성한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 그러니까 반칙을 할 게 명백히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 반칙에 대해서, 꼼수에 대해서, 탈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것은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으면서 4년 전 선거제를 유지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시사 정보 프로그램은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과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하며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한다는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